남편은 제 생일을 잊어도 제 장례식 날짜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고 저는 거실에서 빨래를 접고 있었습니다. 낡은 수건을 반으로 접는데 남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목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아주 차분한 톤이었습니다. 그날로 하면 되겠네요. 화요일이라 조문객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장지는 거기로 하고. 순간 손에 쥔 수건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누구 이야기인지 묻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웃지도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진 일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금액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식수는 간소하게, 부의금은 사양한다고. 전화를 끊고 들어온 남편은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 TV를 켰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뭐라고 할지 대답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내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제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데 이미 끝난 사람 취급을 받고 있구나. 빨래를 다 접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처럼요. 남편도 평소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고 옆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그대로였지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은 이미 나가 있었고 식탁 위에는 반찬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어제 만든 나물 반찬이 반쯤 비어 있고 국그릇에 숟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을 걸면 대답은 했지만 더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괜찮아? 라는 말이 자주 들렸고 그 말은 걱정보다 확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 이야기가 잦아졌습니다. 이번 주 검진 있지? 약은 챙겨 먹고 있어? 보험 광고가 나올 때마다 채널을 돌리지 않고 끝까지 보더니 어느 날은 팸플릿을 가져왔습니다. 실버보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남편은 혼자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거실 불은 제가 끄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나면 거실에 혼자 남아 TV를 보다가 어느새 자막도 안 읽히고 그냥 화면만 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싸운 적도 없고 큰 말이 오간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점점 이 집에서 제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모든 것이 끝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웃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이미 혼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부를 묻는 말이 길어졌고 병원은 잘 다니고 있는지 무리하지 말라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예전엔 듣지 못하던 말들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진 않고? 아니, 괜찮아. 병원 정기검진은 다 받으셨어요? 응, 다 받았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추석에 모였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다들 웃고 있었지만 제 옆자리는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음식을 많이 차렸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보다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이 더 많았습니다. 식사 후 남편과 자식들이 거실에서 서류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귀를 기울였습니다. 재산 이야기였습니다. 누구 명의로 할지, 세금은 어떻게 할지.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 밖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밀어내지 않았는데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식탁을 닦으며 거실을 보니 다들 고개를 맞대고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들렸지만 제가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왜 나를 빼고 얘기하느냐고, 아직 살아있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라디오를 켰고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집 서랍을 정리하다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 서랍이었는데 양말을 정리하려다 뒤쪽에서 나왔습니다. 병원, 보험, 장례라는 단어가 적힌 서류들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있었고 날짜도 적혀 있었습니다. 화요일. 그 전화 통화에서 들었던 바로 그 요일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이름, 빈소 호수, 연락처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보험금 수령 계좌번호도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종이를 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걸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고, 언제부터였냐고, 나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준비를 하느냐고. 거실로 나가면 남편이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한마디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묻는 순간 정말로 끝나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남은 게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다시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양말로 다시 덮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전을 부쳤습니다. 식탁을 차리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밥 먹어요. 남편은 신문을 접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반찬 좋네.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저도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그날 밤 남편은 평소처럼 잠들었고 저는 불을 끄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랍 안의 봉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화장실 가고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봅니다. 저도 여전히 밥을 하고 빨래를 합니다. 아침엔 미역국을 끓이고 점심엔 국수를 말아주고 저녁엔 백반을 차립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웃들이 보기엔 평범한 노부부입니다. 산책도 같이 나가고 장도 같이 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집에서 저는 이미 한 번 떠났다는 걸. 아직 숨을 쉬고 있고 말을 할 수 있는데도 끝난 사람처럼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서랍 속 봉투는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가끔 양말을 꺼낼 때 만져집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덮어둡니다. 묻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오늘도 남편은 제 생일을 잊었습니다. 66번째 생일이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생일을 챙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대신 장례식 날짜는 기억하고 있겠죠.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행주를 짜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부터 나 없이 웃는 연습을 한 걸까? 밤이 되고 불을 끕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올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지만 이미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